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맞기는 하니 내가 이 나이에 재산 나눠주려고 이 고향에 내려온 줄 아냐? 어머니, 저희는 그저 저희도 힘드니까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냐? 난 이제 너희 손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 살려고 한다. 제발 더는 날 찾지 말거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74년을 살아온 이영자라고 합니다. 어릴 적엔 꿈 많고 활기차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혼과 함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50년이 넘어가네요. 남편과 함께 30평 남짓한 작은 슈퍼마켓을 하나 열어 20년 넘게 운영했는데 그 덕에 어렵사리 두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그 가게를 지키며 홀로 남은 시간을 버텨왔죠.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걸로 나름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요즘 들어 부쩍 허리며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큰 병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닫고 이제는 아들들한테 조금씩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마침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잘 나간다고 했고 둘째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듯해서 작은 손이라도 빌려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파서 찾아간 아들네 집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서 느낀 그 서운함과 그로 인해 깨닫게 된 새로운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작은 위로와 격려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슴 아프고도 기쁘게 끝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그리 크지 않은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슈퍼마켓. 이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땐 남편과 함께였죠. 남편은 늘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가게에서 매일같이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고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덕에 저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행복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식들도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둘째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죠. 우리는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님이 없을 때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 가득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큰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식들만큼은 우리가 겪은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저는 가게 수익을 아껴가며 두 아들 학비를 대고 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한 탓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홀로 두 아이를 책임지고 이 슈퍼마켓을 지키며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종종 손님이 없을 땐 남편 생각에 멍하니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선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도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며 바쁜 생활을 시작했고 둘째는 경기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이 나름 잘 자리 잡고 사는 걸 보며 이제야 내 역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늘 슈퍼마켓을 접고 좀 편하게 지내시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겠지 싶었어요. 이제는 혼자 몸이 아파도 예전처럼 하루 이틀 푹 쉬고 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곤 했는데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는 아들들에게 조금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는 게 미안한 일이겠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에 큰아들네 집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느낀 차가움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큰아들네 집을 찾아간 날 사실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던 터라 아들 집에 가서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던 첫째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다기보단 뭔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며 건네는 인사도 어쩐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뒤로는 가만히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아들에게 가끔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면 가족이니까 편히 지내러 오시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정작 그 말은 며느리 마음에는 없었나 봅니다. 잠시 머물면서 몸을 회복하려 했던 저는 불편한 눈치를 보며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고 저도 모르게 저녁 시간에도 나서지 못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건가? 부담스럽네. 하고 속삭이듯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대답을 피하는 것 같더니 결국 며칠 쉬다 가시겠지? 라고 대충 대답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오래 머물러선 안 될 거란 신호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고 허전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더 이상 마음 편히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둘째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둘째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를 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저녁도 따뜻하게 차려주며 어머니 마음 편히 계세요. 라고 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편히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도 둘째 아들네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중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 어떡해. 나중에 요양원에 모시고 유산 정리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될 거잖아. 라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설마 그게 진심일까 싶어 가만히 기다렸지만 곧이어 아들이 글쎄, 생각해봐야겠지. 라고 대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곳에서 그런 대화를 듣게 되다니 머리가 멍해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슈퍼마켓을 지키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생각하는 자식들은 없고 오로지 재산 생각만 하고 있다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몸이 다 나아서 이제 가게로 돌아가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별말 없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마저도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닌 그저 빨리 떠나줬으면 하는 마음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 집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 들었던 대화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마음이 저려왔죠. 이제 더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말아야겠구나 싶어 서울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돌아왔지만 차마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가게를 접을 결심을 굳혔죠. 그동안 남편과 쌓아온 삶의 터전이었기에 손에서 놓기가 힘들었지만 여기서의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에서 자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달리 고요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곳이 그리웠던 걸까요?
어릴 적 뛰놀던 논밭과 낡은 골목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다니던 고교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영자가 돌아왔다며 반갑게 맞아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고 점차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저와 오래된 친구였던 동창이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린 청춘 시절부터 서로에게 의지하던 사이였고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그 친구는 저에게 친절하게도 옆집에 빈 집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서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붙일 곳을 얻고 생활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던 중 친구는 제게 마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따뜻하게 다가왔고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두 아들이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 보니 아들들은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니 두 아들의 첫 질문은 어머니, 슈퍼마켓은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은 어머니 명의예요? 라는 다소 어색하고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자식들의 진짜 목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곁에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길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 속이 상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둘째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업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버지 유산도 없고 어머니께서 가진 것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니? 나도 이제 너희 손을 놓고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 더는 날 찾아오지 말거라. 차분하게 내뱉었지만 제 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씁쓸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내가 찾던 자유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마음을 거두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자식을 향한 정은 버릴 수 없겠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저 혼자 남은 그 조용한 집안에서 가만히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비워낸 것 같은 기분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제 자신이 조금은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제 곁에는 저를 걱정하고 지켜봐 주던 고교 동창이 늘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인생에 또 다른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힘들고 지친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은 걸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었고 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고향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고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향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두 아들은 오히려 재산과 유산 문제를 들먹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저희도 살아가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도리죠? 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고 나니 불안했겠죠. 둘째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대뜸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서운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관심이었구나 싶어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마침내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맞기는 하니?
내가 이 나이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고향에 내려온 줄 아냐? 재산은 전부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나는 새 인생 살 거니까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제 말에 큰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둘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화난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자식들이 차지하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와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찾아온 평온함과 행복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이제 진짜로 웃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더 이상 아쉬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내려놓고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많은 세월을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과 함께 해주는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독립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 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들이 우리 곁에 머물지 않더라도 그 빈자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온 이야기와 느낀 점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찾아갈 인생의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새로 생긴 소중한 사람과의 인생을 위해 더 밝은 앞날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